우리는 국민들이 만든 촛불 정권입니다. 이 점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 든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가 사유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재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비자금을 상납한 대신에 세금 안 내고 편법 상속 등의 사익 추구에 골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비자금 상납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국내 제1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CJ그룹이 미움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의 해운 기업, 세계 1위의 한류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관계, 군사 충돌로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이 있었고, 전쟁의 위험은 늘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100억 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역사를 맞바꾸려 했던 외교,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은 일부 정치 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여 전의 일입니다. 지난 9년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호통입니다. 과연 이렇게 호통칠 자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지방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에 지방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표 좀 보여주십시오. 부동산은 보통 정책 발표 3년 후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01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수 3주택 허용,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고 강남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또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야 된다고 또 강조합니다. 기름 붓는 격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인위적 금리 인하 기억하시죠? 네.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급격한 인위적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4년 8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 원의 돈이 더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 것입니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죠. 이 시중 유동자금, 이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 인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실기하게 했고, 좀비기업 양산하고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아주 근원지죠. 이것은 정책 범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관료로부터 시중 유동자금 과잉 600조 원이 참 걱정이다 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금리 실책에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의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빚내서 집 사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그런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뀐 뒤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새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책임을 묻던지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던지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됐습니다. 자, 또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역전했죠. 미국이 한 번만 더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금리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결국 실패해서 경기 부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 연체율 등 이런 거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또 현재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런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 그런데 동의합니다.